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사실 경제적인 어떤 제재 완화 부분인데 이걸 얻으려면 사실 이제 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비핵화 문제인데 예. 이광호 기자가 봤을 때 이번 그 하노이 선언문의 비핵화의 수준 어느 정도로 담길 것으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들리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나 뭐 외신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우선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예상이 됩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조사단의 검증을 받고 그 뒤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 영변 핵시설만 폐기를 하면 이제까지 생산한 물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들을 폐기할 만한 리스트 혹은 시간표까지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봐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무조건 해야 되는 지금 상황처럼 계속 지금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뭐 어떤 거길래 이렇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산하는 핵물질의 많게는 70%? 뭐 이 정도까지 생산하는 매우 그 중요한 중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루토늄 탄도 만들 수 있고 농축 우라늄 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있고 핵심 시설들이 10여 개가 또 있습니다. 뭐 방사화학 실험실이라든가 뭐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이제 농축 시설이라든가 또 보관 시설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없애야 되는 게 아주 당면 과제입니다. 근데 이 영변 핵시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부터 폐기하는 걸로 막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폐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연간 플루토늄을 뭐 40 내지 50kg 정도 추출을 할 수 있고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200kg까지 추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증가된다.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행히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9일이죠. 네. 평양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그 선행 조치를 하면,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북한에서 인정하는 핵시설이 크게 보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영변과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창리 ICBM 네. 미사일 실험장.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핵폭탄도 중요하지만 핵폭탄의 경량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어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이 그렇죠. 매우 중요하거든요. 북한 내에서만 가지고 있어봐야 별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뭐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을 안 느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29일 날 완전히 미국 그러니까 본토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 약 길게는 13,0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ICBM을 개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테면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 그다음에 풍계리 실험장 없애는 거, 동창리 ICBM 로켓 그 실험하는 거 다 이제 없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잘 되면 100%는 아니지만 북한 핵 능력의 70, 80%는 없애는 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거부터 없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변 그다음에 풍계리 동창리 영풍동 보통 영풍동.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줄여서 네. 영풍동만 일단 잘 되면 이번에 폐기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나아가서 신고하고 검증받고 폐기하는 이제 이런 수순인 거죠 물론.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확실히 받아내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진전된 거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뭐 10년 후에 포기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앞으로 뭐 3개월은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IAEA 4차단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NPT도 다시 복귀하고 뭐 등등의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스케줄, 타임 스케줄을 내놓는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성공인 거고 다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이. 그게 이제 종전선언일 수도 있고 연락사무소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 줄 건가. 일테면 이 문제 가지고 밀당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을 봤을 때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영변 핵시설이 굉장히 중요도가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그렇습니다. 전제로 걸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전제적으로. 걸고 있단 말이죠.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로 전제 조건이 지금 모순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재밌는 게 앵커하고 저하고 이제 일테면 회담꾼이라고 한다면 서로 그런 게 먼저 그러면 너가 먼저 해라 뭐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당신 거죠. 먼저 비핵화를 완벽하게 해라. 네,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 몰빵해주고 경제대국 만들어줄게.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다 없애면 먼저 달라. 우리 다 없앤 다음에 우리 죽이려고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당신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 더 이상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세요. 그럼 내가 다 없앨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실무자들은요 많이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이게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원적인 모노리스간 소위 일원적인 사회인데다가 거기는 인치 국가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국가인데 미국은 법치 국가예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감옥 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일테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특히 말씀하시는 미국의 관료들은 건데,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반발짝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문제는 미국은 목소리가 여러 개입니다. 지금 비건, 폼페이오, 볼튼, 거기다 대통령,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 이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뭘 비핵화를 볼 건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제재를 해제해 줄 건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답답한 겁니다. 너는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계속 하겠다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또.